윌리엄은 고고학 탐험 중에 동굴에 들어갔어요. 3개의 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한 출구만 안전합니다. 지도에 따르면 첫 번째 길을 따라가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연못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그를 산채로 잡아먹을 위험한 공룡들로 향합니다. 세 번째 길은 폭발하고 있는 화산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출구가 안전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공룡은 오래전에 이미 멸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좀비 떼로부터 도망치다가 3개의 문과 마주치게 됩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맹렬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호수가 있어요. 세 번째 문 뒤에는 독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두 번째 문을 선택한 후에 멀리 헤엄쳐 가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냥 보통 호수니까 할 수 있어요. 정글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에이드는 어떤 부족에게 잡혔어요. 그들은 그를 묶고 3개의 구덩이 중 하나에 그를 밀어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구덩이는 좀비로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구덩이에서는 맹렬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세 번째 구덩이는 거대한 벌레잡이 식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이드는 어느 구덩이를 골라야 할까요? 그는 세 번째 구덩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벌레잡이 식물은 곤충만 먹습니다. 사람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에스터는 누군가가 그의 집을 털었다고 신고했어요. 칼럼 형사가 도착해서 에스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누군가 창문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게 분명해요. 그러고 나서 책상을 확인하고 돈을 도둑맞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칼럼 형사는 에스턴이 다른 것에 손댄 것이 없냐고 물었고 그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칼럼 형사는 사건을 종결하고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맞힐 수 있나요? 강도는 침대를 밟지 않고는 창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침대는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이고 에스턴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다고 했어요. 강도는 없었다는 뜻이죠. 웨이벌리는 해적 보물을 찾는 고고학자였어요. 무인도에 있는 동굴에서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어요. 상자 3개가 있었는데 그중 1개는 금과 보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잘못된 상자를 고른다면 끔찍한 일이 그녀에게 일어날 거예요. 다행히도 각 상자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기는 했지만 그중 하나만 사실이었습니다. 1. 보물은 이 상자 안에 있다. 2. 보물은 이 상자 안에 없다. 3. 보물은 1번 상자 안에 없다.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는 어느 것일까요? 차근차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술이 사실이라면 보물은 첫 번째 상자에 있어야 하고 나머지 진술은 거짓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두 번째 진술도 사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1번은 아니에요. 두 번째 진술이 사실이라면 보물은 첫 번째 상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진술대로 보물은 두 번째 상자에도 없겠죠? 그렇다면 세 번째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세 번째 진술도 참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세 번째 진술이 사실이라면 첫 번째 진술이 거짓이므로 1번 상자에는 보물이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술도 거짓이므로 보물은 거기 있을 거예요. 이제 모순은 없고 보물은 두 번째 상자에 있습니다. 휴, 저만 머리에 쥐가 나나요? 그렇군요. 스카일러와 에밀리아는 펜팔 친구입니다. 스카일러는 자기 생일이 겨울이라고 말했고 에밀리아는 자기 생일이 여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둘 다 같은 날에 생일을 맞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둘은 서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어요. 미국이 겨울이면 호주는 여름이고 여름이면 겨울이 되죠. 피츠 부인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컵이 깨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깨뜨렸는지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케이티가 말했어요. 난 아니에요. 세레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니에요. 한나는 말했어요. 세레나가 그랬어요. 피츠 부인은 딸들을 잘 알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이들 중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컵을 깨뜨렸는지 아시겠어요? 만약 케이티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첫째, 컵을 깨뜨린 건 케이티가 아닙니다.
둘째, 다른 두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레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범인은 그녀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한나가 옳은 것이 되는데 그건 모순이에요. 한나가 옳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컵을 깨뜨린 것은 세레나였고 세레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케이티도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레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니라고 하고 이는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케이티와 한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케이티는 아니라고 했으므로 그녀의 짓이 분명해요. 한나는 세레나가 그랬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소녀는 세레나이고 컵을 깨뜨린 건 케이티예요. 한나는 그저 거짓말쟁이에요. 에스메는 숲속에서 가벼운 산책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길을 잃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녀의 집으로 가는 길에 도달합니다. 잠시 생각한 후에 에스메는 오랜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마녀를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마녀는 오늘은 수수께끼가 없다면서 그냥 자유롭게 가도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에스메가 수수께끼를 냈어요. 마녀가 못 맞히면 마녀의 고양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마녀님이 어두운 방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상상을 안 하면 됩니다. 스포일러, 마녀는 정답을 맞췄고 고양이를 지켰어요. 두고 보자 에스메. 한 경찰관이 동네를 걷고 있다가 한 남자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남자에게 뭘 하고 있냐고 물었고 그는 가게에 가려고 방금 자기 집을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믿지 않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왜일까요? 보세요. 눈이 내리고 있는데 눈 위에 방금 생긴 발자국이 창문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집주인들은 보통 집을 나설 때 현관문을 사용하니까 이 사람은 도둑이 틀림없어요. 브라이스는 10대들이 자기 집 앞에 어슬렁거리는 걸 싫어하는 심술궂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대들이 더 이상 근처에 오지 않도록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는 경찰에 전화를 해서 자신이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10대들이 그에게 야구공을 던졌다고 말했어요. 다행히도 야구공은 그의 머리 위로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왜죠? 테라스를 보세요. 모두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브라이스는 창문 바로 옆에 있었어요. 만약 그의 말대로 야구공이 머리 위로 날아갔다면 분명히 유리가 깨졌을 거예요. 토마스는 액션 피규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매우 희귀한 물건이어서 500개 이상에 달하는 피규어는 약 10억 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휴가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자신의 수집품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칼럼 형사는 조사에 착수했어요. 3명의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토마스의 이웃이었어요. 형사는 액션 피규어 컬렉션이 도난당했다고 말했고 그들이 휴일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시드니는 집 부근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피규어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테오는 할머니가 집에 와서 같이 생활하고 계셔서 500개의 액션 피규어를 보관할 공간이 없다고 말했어요. 기디언은 자신이 집에 없었고 자신도 휴가에서 막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컬렉션을 훔쳤을까요? 마테오입니다. 컬렉션에 몇 개의 피규어가 있는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부자인 사만다는 누군가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소부 말콤, 정원사 그레이스, 개를 산책시키는 소년 세바스찬입니다. 사만다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지문을 채취했지만 사만다의 지문만 발견했어요. 하지만 주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주요 용의자는 청소부 말콤이었어요. 장갑을 끼고 있어서 지문 하나 남기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나벨은 학교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엄마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어젯밤에 사과를 한 입을 먹고 밤새 몸이 안 좋았는데 사과에 독이 든 게 틀림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콜린스 부인은 믿지 않았고 에나벨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사과에는 한 입 먹은 자국이 있었어요. 애나벨이 어젯밤에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다면 갈색으로 변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과는 색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방금 베어 물었다는 뜻이죠. 학교에서 소피는 자신의 사물함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달력과 졸업 파티에 함께 가고 싶은지를 묻는 쪽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름 대신 단지 몇 개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17, 2, 30, 25. 누가 소피에게 쪽지를 보냈을까요? 달력이 열쇠입니다. 모든 숫자를 찾아서 각 달의 첫 글자가 어떤 이름을 만드는지 보기만 하면 됩니다. 어거스트에는 17에 동그라미가 쳐 있으니까 A입니다. 2는 December에 있으니까 D예요. 30은 April에 있어서 또 A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는 May이므로 M입니다. 상대의 이름은 아담인 것 같군요. 유감인 점은 학교에 13명의 아담이 있다는 거죠. 엘씨는 뭔가를 사기 위해 파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1은 1달러, 17은 2달러, 103은 3달러였습니다. 엘씨는 22가 필요했어요. 그녀가 사려고 하는 물건은 무엇이고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엘씨는 아마도 케이크를 위한 생일 양초를 사려는 걸 거예요. 각 양초의 가격은 1달러입니다. 22가 필요한데, 즉 초가 2개 필요하다는 거니까 2달러가 필요할 거예요.